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을 하시죠. 자, 이제 직권으로 등기관이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차차 보시도록 하고, 직권으로 말소 등기를 하는 경우가 6개입니다. 근데 이거는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봤습니다. 29조에 나오는 게 각하사유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29조 1호의 각하사유가 뭡니까? 관할 위반. 이거 각하사유입니다. 그리고 29조 2호. 이게 뭐냐라고 하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즉 등기사항이 아닌 경우.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면 이거 등기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등기관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 실수로 등기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울산에 있는 부동산을 거래를 했는데 서울에 있는 등기소 가지고 벌벌 떨면서 추워 죽겠죠 해가지고 막 옷도 얇게 입고 가지고 덜덜 떨고 있으니까 등기관이 뭡니까? 불쌍하다 해가지고 그래 등기해 줄게 해서 등기해 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 즉 29조 1호 2호에 위반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29조 1호 2호에 위반되면 원래는 등기관이 각하를 해버립니다. 등기를 안 해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등기관이 실수로 29조 1호 2호에 위반된지도 모르고 그냥 등기를 해줘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보니까 뭡니까? 어이구, 내가 등기 잘못했네. 이래 된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1호 2호에 위반해서 자, 등기가 맞춰졌다라고 하면 요거는 등기가 맞춰지더라도 그거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당연 무효고. 그리고 등기관이 발견하면 뭡니까? 직권으로 말소할 수도 있고요. 등기관이 미처 발견을 못하면 당사자가 뭡니까? 이거 등기사항이 아니네요 해서 자, 이의 신청을 해서 말소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29조 1호 2호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비닐하우스를 등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등기하더라도 부동산 등기로서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걸 발견 즉시 각하해버리는 거, 직권 말소해버리는 거고요. 처음에 발견되면 각하할 거고 등기 안 해줄 거고 실수로 등기됐다라고 하더라도 비닐하우스가 등기됐다라고 하더라도 뭡니까? 무효 등기입니다. 그래서 등기관이 발견하면 직권 말소, 등기관이 미처 발견 못하면 뭡니까? 당사자가 필요한 애 가겠죠. 이거 등기할 사항 아닌데요 해가지고 이의 신청을 해서 말소시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인데 이거 제가 민법 시간에 짧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갑이라는 애가 을한테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을이 가등기에 기해서 이를 본등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중간에 자, 갑이 병한테 을한테 가등기 해주고 난 이후에 병한테 이렇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을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 이거를 갑을 상대로 본등기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병한테 본등기 해달라고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중간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나더라도 본등기 의무자, 즉 본등기의 상대방은 안 바뀝니다. 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등기를 하면 요 등기, 즉 가등기하고 본등기 사이 중간에 끼어있는 요거를 요래 표현합니다. 중간처분 등기다라고 요래 부릅니다. 중간처분 등기, 요건 어떻게 된다라는 겁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 겁니다. 요거 중간처분 등기 직권 말소. 그리고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명의 등기 말소라고 요래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알아야 되는데요. 요겁니다. 자, 갑의 부동산에 을이 전세권을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병이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요건 아직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자, 그럼 병이라네. 야는 지금 누구한테 돈 빌려준 겁니까? 갑한테 돈 빌려준 겁니까? 을한테 돈 빌려준 겁니까? 자, 지금 갑의 부동산에 을이 전세권을 설정하고 전세금 주고 들어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을이 돈이 조금 아쉽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가가지고, 자, 내가 대출을 좀 받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니 부동산 있냐라고 하니까, 그건 없고 내가 전세금 받을 게 있습니다. 이래서
자, 은행이 뭡니까? 비용이 뭡니까? 좋다. 그럼 그거라도 담보로 제공해라. 그럼 우리 돈 빌려줄게. 이래 된 겁니다. 요게 전세권을 목적으로 비용이 저당권을 설정한 겁니다. 즉, 비용은 갑한테 돈 빌려준 게 아닙니다. 전세권자, 야한테 돈 빌려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비용이라는 애가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요게 존속기간 만료가 돼가지고 말소 등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요게 말소가 되게 되면 이거만 말소를 하게 되면 야는 갈 데 없는 권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말소할 권리, 즉 말소할 의뢰 저당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명의의 등기, 이게 뭡니까? 병의 저당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거 말소할 때 등기관이 이거는 뭡니까? 직권으로 말소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야, 그러면 병이라는 애는 돈도 못 받았는데 우리 존속기간 만료로 인해서 이거 말소 등기하면 야는 돈도 못 받았는데 직권으로 말소해버리면 은행 다 망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처럼 이런 애들을 이해관계라고 그러고요. 야등기가 이거 말소할 때 이등기 직권 말소합니다. 대신 자, 이등기 말소할 때 야의 승낙이 있어야 됩니다. 승낙서를 첨부해가지고 이등기 말소하면 야는 승낙해서 이건 직권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승낙서 첨부 안 하면 이거 말소 못 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게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 명의 등기, 즉 말소되는 부동산이 있는 혹은 말소되는 권리에 있는 다른 등기는 전부 뭡니까? 직권 말소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 그리고 그 다음에 환매 특약,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라는 목적이 달성이 된 거 아닙니까? 환매 특약 등기는 직권을 말소하는데 이거는 뭐 그냥 나중에 보시도록 하고요. 자, 수용입니다. 요거는 자, 지금 그림 한번 보십시오. 앞으로도 수용은 제가 항상 요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렇게 갑의 토지가 있었는데 사업시행자 을이라는 애가 요거를 수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요 토지를 보면 자, 제일 먼저 표제부가 나오고 갑부가 나오고 을구 그래서 요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시행자가 자기 명의로 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등기관은 요 등기 해주면서 사업시행자 명의에 요 등기 해주면서 여기 갑구 을구에 있는 등기들을 다 직권 말소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수용일을 기준으로 해서 혹은 수용 개시를 기준으로 해서 갑구에 나오는 등기는 수용 개시일 이후에 나오는 등기를 직권 말소합니다. 그리고 을구에 나오는 등기는 수용 개시일 전후 불문하고 다 직권 말소합니다. 요게 직권 말소의 대상입니다. 니은 거꾸로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 그림만 봐놓으십시오. 그럼 나중에 수용은 그 그림 하나 갖고 그냥 해결할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요 사업시행자가 요 등기를 하게 되면 요 있는 등기들은 등기관 일체 다 직권 말소하는구나. 대신 갑구에 나오는 등기는 수용 개시일 이후에 나오는 등기만 직권 말소가 되는구나 라는 거. 이렇게 니은 거꾸로 요거만 생각이 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처분 등기 말소인데 이거는 최근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건 생략. 그래서 자, 그냥 외울 때는 그냥 29 중상 환수처에서 여러 했는데 실제로 이 가처분 등기거든요. 이거는 최근에 한 거의 10년 정도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힘들면 그냥 29 중삼 환수해서 이렇게 외워도 관계없습니다. 예. 그리고 요 내용인데 하여튼 그냥 29 중삼 저는 그냥 입에 붙어갖고 29 중삼 환수처에서 계속 요래 반복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계속 반복을 해 놓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이게 입에 딱 붙으면 그다음부터는 실력이 확 올라갑니다. 이게 뭐다라는 거 알면 됐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거 자체도 힘들 겁니다. 근데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중이 편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거 됐고. 자, 그래서 직권 등기는 29 중삼 환수처에서 요거 나중에 하나씩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 뒤에서 또 뜯어갖고 다시 또 한번 볼 겁니다. 됐고. 자, 요번에 등기의 당사자 능력에서 나오는데, 자, 그거는 아마 프린트물에, 돼 있죠. 3페이지에 프린트물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등기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러니까 등기부의 등장인물이 될 수 있는 자격인데, 자, 일단, 등기부에는,
자연인입니다. 자연인은 등기부의 등기명의이 될 수가 있다. 즉 저도 제 명의로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그리고 법인도 가능하고요. 비법인 사단재단 야들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연인과 관련돼서는 외국인은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명의로 등기된다라는 겁니다. 자, 태아 사람입니까? 사람 아닙니까? 네, 아니죠. 태아는 사람 되기 전 단계입니다. 태아 명의로는 등기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법인과 관련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부동산 등기를 할 수가 있는가? 즉 예를 들자면 울산광역시 남구청 이거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느냐라는 겁니다. 누구 명의로 등기되어 있겠습니까? 남구 명의로, 지자체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야들도 공법상 공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공법인입니다. 그래서 법인 명의로 등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요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우리가 시, 군, 구 이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다라고 이래 부른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 군, 구의 하부기관들 읍, 면, 동, 리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그리고 리는 사무소 없죠. 그래 뭐 이런 것들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사무소, 리사무소 이런 거 명의로 등기가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자 이거 생각하십시오. 자 강민석 명의로는 뭐 제가 돈이 있어서 부동산을 샀다라고 하면 제 명의로는 등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네. 저 자연인입니다. 귀신 아닙니다. 네, 저희 법인도 아니고 자연인이니까 제 명의로 등기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등기 신청하는 겁니다. 이 부동산을 강민석 왼쪽 눈알 오른쪽 두 번째 손가락 이렇게 등기해 주세요라고 등기 신청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그것들은 눈알이며 손가락이며 발가락이며 그건 저의 구성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됐죠? 제 명의로는 등기가 되는데 손가락, 발가락은 안 됩니다. 구성 부분, 손가락, 발가락, 눈알입니다. 야들이. 그래서 야들 명의로는 등기가 되는데 구성 부분에 불과한 야들 명의로는 등기가 안 된다라는 거 됐고요. 그리고 자 조합은 민법에 나오는 조합은 우리 내일 아마 볼 겁니다. 합유입니다.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은 공동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인적인 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동업입니다. 동업. 그게 조합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동업의 경우에는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되는가? 즉 동업 예를 들자면 자 갑을병 3명이 모여서 자 동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각각 1억씩 출자해서 점포를 하나 샀다라는 겁니다. 그래 3명 모였으니까 자 우리 간판도 하나 걸자. 3합회 해가지고 4명 모였으면 4합회고 3합회 그래서 이렇게 자 간판 하나 걸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이건 3합회 명의로 등기를 하는 겁니까? 그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민법상 조합은 그냥 계약관계에 불과하니까요. 야들은 구성은 전원 명의로 합유 등기라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뒤에서 말씀드립니다. 근데 특별법상 조합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법인입니다. 그럼 야 이게 민법상 조합인지 특별법상 조합인지 어떻게 구별을 하는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부분의 조합입니다. 재건축 조합이며 농업협동 조합이며 신협이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수협이며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특별법상 조합들입니다. 야들은 법인입니다. 개별적인 법들이 다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들 명의로는 등기가 됩니다. 그리고 자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는데 학교 명의로 무슨 고등학교 중학교 이거 학교 명의로 등기를 할 수가 있는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학교 이게 뭡니까? 손가락 발가락 눈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국립학교 같은 경우는 뭡니까? 국가의 구성부분. 공립학교 같으면 지방자치단체 구성부분, 사립학교 같으면 재단 법인의 구성부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명의로는 등기가 안 된다. 자 그리고 비법인 사단재단 그리고 실제로는 뭐 어떤 책에 보면 비법인 재단 이게 있는데 실제로는 비법인 재단은 없습니다. 그냥 비법인 사단입니다. 대부분. 예? 그래서 뭐 비법인 재단에서 뭐 유치원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비법인 사단. 근데 우리 법에서는 세트 맞추려고 사단이 있으니까 뭡니까? 재단. 그래서 세트 맞추려고 이렇게 항상 요래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법인 사단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냐라고 하면 문중, 교회 이런 것들입니다. 문중, 종중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야들은 그러면 문중 땅은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되는 겁니까? 문중 대표 명의로 등기가 되는 겁니까? 문중 자체 명의로 등기가 되는 겁니까? 대표 땀만 먹고 팔아먹어버리면 문중 땅 다 날아가는데요. 그래갖고 예, 문중 땅 옛날에 많이 날아간 거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옛날에 모를 때 문중 대표나 문중에서 소위 말해 힘 있는 애들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좀 공부 좀 하는 애들
걔들 명의로 등기를 해놨다가 예, 문중땅 뭐 개발되면서 보상금 나오니까 뭡니까? 그냥 다 흘러간 겁니다. 그냥 끊임없이 계속 분쟁들이 생기는 게 그게 옛날에 그래 문중 대표명으로 잘못 등기해놨다가 그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 비법인 사단재단 요거는 예,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되냐라고 하면 예, 비법인 사단재단 명의로 즉 문중 명의로 등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 문중 명의로 등기하는데 등기 신청은 누가 한다라는 겁니까? 대표나 관리자가 있다라고 하면 예, 신청은 대표잖아. 문중 대표나 혹은 관리인이 있으면 야들이 신청합니다. 즉 신청은 대표자나 관리인이 하지만 누구 명의로 등기가 되는 겁니까? 문중 자체 명의로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예, 요겁니다. 그래서 등기의 당사자 능력 해가지고 요 내용은 자 쉬운 내용인데 점수를 주기 위해서 이거는 상당히 자주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그 우리 기출 문제를 보시더라도 그리고 실제 답으로 무슨 대학교는 예, 뭐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다 없다 해서 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학교고 뭐고 간에 학교는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근데 저한테 누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야 서울대학 그래서 요 내용 확인하시면 됐고요. 자, 원래 등기는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라 그랬습니다. 그 공동 신청의 당사자를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뭐 나중에 공부하시면서 이거는 제가 그때 필요에 따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권리자라는 건 일단 뭡니까? 유리해지는 자입니다. 뭔가 권리를 얻는다든지 혹은 등기가 됨으로 해서 이익을 본다든지 이런 애들입니다. 근데 불리해지는 자. 이런 등기가 되면 불리해진다. 혹은 권리를 잃는다. 이래 되면 의무자. 대충 감이 오죠. 권리자, 의무자. 그러면 우리 매매했습니다. 매매를 원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매수인, 야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결과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습니까? 매수인이 권리자. 그리고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므로 이제 야는 더 이상 소유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등기 의무자 요래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자 의무자는 그때 따라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이거 계속 볼 겁니다. 특히 저당권과 관련돼서 누가 권리자가 되느냐 의무자가 되느냐 그거는 그림을 그려갖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거 됐고, 자 이제 공동신청 예외로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게 14개쯤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여기까지 14번까지 요래 나오는데, 자 우선 요거 좀 보시죠. 자 요렇게 읽어봅니다. 보수 판결 읽어보십시오. 보수 판결 신상표가 멸실 사불혼 처가 해서 요래 14개입니다. 그래서 요게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혹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이거 나오네. 소유권 보존 등기나 혹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 요거는 뭡니까? 단독 신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건물을 하나 지었다라는 겁니다.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저는 건물 지으면 당연히 소유자 되는 겁니까? 등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이니까 등기 필요 없습니다. 다만 팔아먹으려고 그러면 뭡니까? 제 명의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보존 등기 할 때 저는 누구를 데리고 와야 되는 겁니까? 옆집 아줌마하고 손잡고 가면 되는 겁니까? 아니죠. 보존 등기는 성질상 단독 신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요거. 그리고 수용입니다. 아까 왜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등기관이, 즉 사업 시행자가 자기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면 등기관은 그 등기부에 있는 갑구에 나오는 등기는 수용 개시 이후의 등기, 을구에 나오는 등기는 싸그리다.
직권 말소 해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용은 두 개나 중요한 게 나옵니다. 직권 말소도 나오고 사업시행자는 자 피수용자하고 공동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까? 혼자 소유권 이전 등기합니까? 혼자 단독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래 생각해보죠. 자 우리 토지가 수용이 됐다라고 하면 사업시행자가 토지 한 필지만 수용했겠습니까? 아니면 여러 토지를 수용을 했겠습니까? 여러 개. 그래 되면 가들이 하고 각각 공동으로 등기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사업시행자 명의로 공동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자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 소유주들한테 자 언제까지 오세요라고 하면 싹 다 그날 한날 한시에 고 오겠습니까? 아니죠. 다 사연이 있습니다. 1시간쯤 늦어갖고 아이고 10시 아니에요? 난 10시인 줄 알았는데 해가지고 9시까지 오라 그랬으니까 그런 애 있고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옵니까? 오늘 아니에요? 난 오늘 9시인 줄 알았는데 별별 인간이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난 오늘 아파갖고 못 나가고 오늘은 뭐 급하게 친구 약속 있어 못 나가고 그러니까 그래 돼버리면 자 사업시행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하려 하다가 한 세월 다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 너들 됐다 놀아라. 내 혼자 가가지고 깔끔하게 보존 등기 신청해가지고 빨리빨리 사업 진행할게. 됐죠? 그래서 특례가 하나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는 자 판결입니다. 등기 절차 이행이나 인수를 명하는 판결에 의한 등기는 성소한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고 공유물 분할하는 판결, 즉 공유물 분할 판결에 의한 등기는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판결에 의한 등기인데요. 요거는 제가 별도로 한번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는데 자 우리가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이유 자체는 뭐냐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이 저한테 거짓말을 하는데 만약 혹은 제가 여러분한테 거짓말을 하는데 자 나를 아는 사람이 나의 눈을 많이 보고 있을 때 아주 마음 편하게 거짓말이 나오던가요?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전혀 없을 때가 마음 편하게 거짓말이 되던가요? 그렇죠. 그게 편하지 않습니까? 그 나불나불 해도 뭐 야는 내 속사정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마음껏 나불나불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 단독 신청하게 되면 부실 등기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렇게 예를 들자면 제가 등기 기록에 저 신청서에다 원래 100제곱미터 토지를 샀는데 이거를 미친 척하고 뭡니까? 1000제곱미터 해서 이렇게 해서 신청서 시일 내밀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등기관이 뭡니까? 이거 영 하나 빼세요. 그러면 뭡니까? 아이고 내가 나이가 많아갖고 이제 눈에 헛게 보인다 그러면서 한 번씩 웃고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갈 때 또 뭡니까? 이 짓을 또 한 겁니다. 근데 등기관이 그걸 요번에 실수로 그걸 못 보고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럼 재수지 뭐. 등기되자 말자 뭡니까? 잽싸게 팔아먹고 딴 데 가야지. 그러니까 부실 등기가 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신청을 하게 되면 자 누군가는 유리해지만 누군가는 불리해진 자가 있으니까요. 야가 공동으로 이렇게 등기 신청하게 되면 아무래도 등기가 진실에 부합될 가능성이 그만큼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 신청을 하게 했는데 이런 거 보존 등기 같은 경우는 성질상 공동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공동으로 해버리니까 막 손님들 계속 늦게 옵니다. 세워라 내워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는 등기하다가 볼일 다 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원활한 사업수행 그러니까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특칙을 하나 인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요 판결 요거는 뭐냐라고 하면 자 판결이 안 된 게는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미 아 야가 이런 권리가 있고 없고라는 거 이걸 판사가 다 판단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판결문 갖고 혼자 오더라도 부실 등기가 될 가능성이 그만큼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에 의한 등기는 이거는 등기의 진정성이 보장이 되니까 이건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그래서 보수 판결에 3개 봤습니다. 자, 그리고 자, 신탁 등기입니다.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라는 요거는 신탁에서 제가 조금 더 언급할게요. 신탁등기 그냥 보십시오. 그리고 상속, 법인 합병, 그 밖에 일본 규칙으로 나불나불 나오는데 상속등기입니다. 상속등기도 성질상 자 죽은 피상속인 데리고 공동으로 등기 신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됐죠? 자 근데 유의하셔야 될 거는 상속이 나오면 우리가 쉽게 시험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은 아 이건 성질상 단독 신청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 되는데
시험에 이게 나왔습니다. 법인 합병에서 이래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 되면 법인이 합병이 되면 뭐 신설되는 법인하고 없어지는 법인이 공동으로 등기 신청한다. 이래 되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법인 합병 이게 뭐다라는 겁니까? 상속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법인은 더 이상 같이 공동으로 등기 신청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여러분들 상속 이게 나오면 등기법에서는 항상 이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법인 합병 시험 문제는 이게 주로 나옵니다. 상속은 너무 눈에 띄니까. 됐죠? 그래서 요것도 단독 신청이다라는 거. 그리고 부동산 표시 변경 내지 경정 등기. 자, 우리 요겁니다. 자, 요 표제부에 하는 등기가 바로 부동산 표시 변경 내지 경정 등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표제부 등기는 100% 단독 신청입니다. 그리고 표제부 등기는 100% 주등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독 신청하고 등기도 항상 주등기다. 예. 그리고 나온 김에 갑구에 나오는 등기는 대부분 주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부기등기라는 건 주로 을구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요거는 여기에는 등장인물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내지 경정 등기 요거는 여기 하는 등기입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표제부 등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독 신청한다라는 거. 그리고 등기명인 표시 변경, 즉 등기명인 표시에 관한 사항이 요래 세 개입니다. 성, 주. 자, 성명이 바뀐다, 주소가 바뀐다, 주민등록번호가 바뀐다. 요때 하는 등기가 등기명인 표시 변경 내지 경정 등기입니다. 그럼 예를 들자면 제가 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한다라는 겁니다. 누구 데리고 같이 등기소 가야 되는 겁니까? 제 친구 데리고 갈까요? 그래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 이것도 성질상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이름 바뀌었는 내 이름 바꿔보라 인해서 누군가 유리해지고 불리해진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독 신청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 요 가해서 요거는 가등기인데요. 원래 가등기는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가등기는 본등기와 같은 효력이 없으니까 상대방이 승낙해주면 가등기는 뭡니까? 쉽게 예, 가등기는 단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본등기를 상대방이 승낙해준다고 단독이 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쉽게 이건 본등기와 같은 효력이 없으니까요. 예, 그리고 여기 이거 가등기 말소하는 거 이것도 상대방 승낙해주면 단독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등기 하는 거 여기는 가등기 말소하는 거 여기서부터는 말소 등기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보시더라고. 그리고 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고 하는 거 요 하나 보고 나가십시오.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란 말이 나옵니다. 요거 일단 등기법에서는 우리 왜 가짜가 한 개만 나와도 부담스러운데 가등기 가처분 혹은 가처분 등기 가등기 해서 두 개 막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좀 어려운데 그것도 결국은 세 개밖에 없습니다. 예? 건다고 집에 확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버텨야 됩니다. 자,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자, 부동산이 멸실됐다. 아까 멸실, 부동산 일부가 소멸된 겁니까? 전부가 소멸된 겁니까? 전부. 부동산 일부가 소멸되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멸실 등기, 이것도 얘처럼, 6번처럼 표제부에 이렇게 멸실 등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는 단독 신청 주등기로 해야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 요까지입니다. 신탁 등기, 상속 등기, 표시, 요게 두 개입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해가지고 요래 두 개, 그리고 가등기, 멸실 등기까지 해가지고 요거 다 단독 신청이다라는 게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사불혼처가 해가지고 요래 5개인데요. 요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불혼처가 요거는 말소 등기를 단독으로 하는 거 5개입니다. 자, 그럼 아까 왜 말소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하는 거 6개, 29 중삼환수처 해서 나왔죠? 그리고 요 말소 등기 요거 사불혼처가 요거하고 직권 등기하고 쓱 섞어놔 버리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힘들지만 단독 신청이 14개를 뭐 왜든지 왜 안 오면 이건 여러모로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봅니다. 자, 사망 또는 법인 해산으로
자, 권리가 소멸한다라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자, 당사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권리는 소멸됩니다라고 이렇게 약정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약정 사실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 등기 권리자는 단독으로 말소 등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자, 갑의 토지의 을이라는 애가 자기 집 소유를 위해서 자, 지상권 하나 설정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상권 내일 보시겠지만 존속기간이 30년, 뭐 영구무한 이렇게 막 굉장히 깁니다. 근데 이런 거 해놓으면 이제 거의 땅 주인은 죽는 겁니다. 근데 을이라는 애는 갑의 절친이니까 자, 친구야, 야, 니 땅 좀 쓰자라고 하니까 갑이 거절도 못하고 그래, 써라 해서 이래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대신 갑이 을한테 그래, 내 니한테 지상권 설정해 주는데 니 보니까 얼마 못 살 것 같네. 나도 그렇고. 그러니까 야, 우리 30년 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권리 소멸되도록 하자라는 약정을 해놓자라는 겁니다. 사망으로 권리 소멸한다라는 약정, 이거를 등기를 해놓자라는 거. 그래, 등기해놨다라. 요것도 등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게 등기가 됐다. 그리고 나니 얘가 며칠 뒤에 뭡니까? 그냥 밥에다가 쥐약 좀 탔다라는 글을 보냈습니다. 그럼 이제 당사자 사망으로 권리 소멸한다는 약정, 요게 실현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말소 등기를 해야 되는데, 야는 이제 갔으니까, 야 혼자 가가지고, 야 죽었다라는 거, 사망증명서 같은 거 첨부해가지고, 단독으로 말소 등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을 이유로 해서 공동으로 등기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재권 판결이란 걸 받는 겁니다. 제거됐다, 권리가 제거됐다, 권리가 소멸됐다라는 판결을 받아서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어떤 일이냐라고 하면, 왜 우리 주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는데, 자, 우리 하나의 부동산에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그따가 또 전세권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 말소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 전세입자가 이미 전세금 줬습니다. 그래서 야는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전세권 말소 등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말소 등기 이것도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전세금을 미리 줘버리면 그 전세권자가 말소 등기할 때 절차에 협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날도 추운데 뭐하러 옵니까? 나 받을 거 다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갈게요 해놓고 그 다음부터는 뭐 통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손님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처럼 등기 의무자가 소재불명이다. 이 소재불명이라는 게 야 어디 처박혀있는지 안 보인다. 그게 아니라 뭡니까? 전화 안 받고 좀 야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도 이제 재권 판결이라는 걸 받아갖고 단독으로 이거 말소하고 야등기 말소하고 새로운 전세권 등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자, 내가 호의를 베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잘못하면 이런 피곤한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호의를 베풀어서 좋게 끝나면 좋은데요. 나는 호의를 베풀었는데 이놈의 인간이 나의 호의를 뭡니까? 찌빨고 그냥 지 편한 대로 아이고 뭐 날도 추운데 난 다 받았는데 이래 돼버리면 정말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동인데 이것도 그냥 넘어가십시오. 자, 왠지는 그냥 안 봐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처분 등기 말소인데, 이것도 아까 가처분 등기는 29 중3 한수 처할 때 처 나왔죠. 그거 연장인데 이것도 필요 없습니다. 가처분 등기는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가등기 말소인데, 아까 왜 가등기 하는 것도 상대방이 승낙해주면 단독 신청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가등기 말소하는 것도 여기 보면 상대방 승낙받아갖고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등기는 본등기와 같은 순대, 변추 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월하게 가등기는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외우십시오. 일단 그래 외워놓고 시작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갈게요. 여기까지 가시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다른 내용들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그 대위 신청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뒤에 있는 내용들 한번 좀 짧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근데 자, 우리 그 2월 달에는 그 없습니다. 3월 첫째 주에 이거 오셔야 됩니다. 근데 죄송한데 이거 꼭 좀 가지고 오십시오. 그때는 이걸 갖고 제가 좀 전반 개관적으로 한번 그래 좀 설명드릴게요. 자, 예,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많으셨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